박영수 7년 법정 구속. 야 정말 한 명 구속 가기 진짜 힘들구만. 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1 심에서 7 년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로비 돈 받아먹고 간 거야. 참 정말 재밌는 양반이구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하던 양반이 이렇게 가시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양반 밑에 있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거든. 그런데 이 윤통의 상사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윤통은 날아가기 직전에 와 있거든. 구속돼 있거든. 둘 다 이렇게 같이 동시에 갔구만. 예. 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영수에게 징역 7 년에 5억 원 벌금. 야 이거 받은 돈이 있는데 5억 원은 좀 싼데.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도망할 우려도 있다면서 양측 변호도 보냈다. 이 양반들은 우리은행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리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 원의 PF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았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어, 그래요. 또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 있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또 받았다. 에이, 이 대장동 사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원래는 그렇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민간이 합작을 갖고 만들기로 했는데 관이 빠지고 민간에게 몰빵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의심을 받게 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몰빵을 준 민간 업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 중에 일부분을 저렇게 전방위적인 이재명 구하기 로비에 썼다라는 의혹인 거야. 판사도 있고 뭐 저렇게 특별 검사도 받아먹고 누구도 받아먹고 하면서 막 했다는데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방금 봤듯이 이제 은행 쪽에 이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이 대장동 사업에 대출을 도와줬다 이거거든. 자격이 안 되는데 도와줬다라는 의혹인데 지금 딱 유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대장동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업체 또는 그렇게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과정이 그렇게 자격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여기에 성남시의 당시 이재명의 그런 어떤 그 감사나 내지는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지 않았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로비와 거짓으로 채워진 어떤 사업이었고 그걸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돼 있고 여기에 이재명이 모를 수가 있겠냐라는 의혹이 또 같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그랬던 양반들이 지금 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끝나가고 있네요. 당시에 특검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진짜 막 나갔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시는 거는 진짜 별것도 아니야. 진짜 곱게 쳐주는 거야.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뭐 저기 경찰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많이 대접해 주고 있다고. 왜냐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증인 채택해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들 하나하나 그리고 뭐 질문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뭐 헌법재판관랑 관련도 없는 뭐 뜬금없는 부정선거나 처먹고 앉아 있고 막 이런 이런 거 자체가 헌재가 그냥 봐주는 거거든. 근데 과거에 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던 짓들을 보면은 진짜 온갖 양아치 짓을 다 섞어서 했어요. 막 그 구속 기소를 하는데 어 혐의를 갖다가 나중에 구속 기소 인제 그 심사하기 바로 직전에 넣어 가지고 상대방이 대응도 못하는 상태에서 넣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얍사비를 써서 일부러 상대 변호인이 대응할 시간도 안 주는 식으로 해 갖고 구속을 시키는 이런 이제 얍사비들을 많이 썼다 이거거든. 그다음에 막 이런 피의 사실을 막 공표하고 흘려버리고 뻥튀기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사람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박근혜가 뭐 어디 뭐 보톡스를 맞았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발 아니냐. 특검들이 했던 짓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리고 나서 인제 자신들도 공소장을 막 써.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다음에 그걸 탄핵 재판에 넣어 버려.
그리고 탄핵 재판에서 그 공소장 들어오니까 그거 증거 채택해서 박근혜 날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검사들의 공소장, 그러니까 경찰이 쓴 거지. 경찰이 쓴 공소장을 검찰이 받아서 헌재 넘겼거든. 그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이거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들이 하던 짓인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보낼 때 하던 짓인데 뭘 안 돼, 안 되기는. 그러니까 선례가 있다 이래 갖고 받는 게 그 선례가 다 윤석열 검사,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낸 선례인 거야.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던 방법으로 본인이 당하고 있죠, 지금. 오늘 사건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도 역시 이게 이재명이 유죄에서 죄값을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이재명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겠구나. 그리고 저 외에도 이제 이화영의 녹취록을 보면은 이재명의 재판 때 그 의원직을 상실할 뻔했던 재판 때 판사에게 로비를 무지막지하게 해서 그걸 무죄받은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금줄을 만들어내는 용도로서 대장동 사건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기 충분한 배경이죠. 여기에 지금 저렇게 이제 박영수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대체 성남시는 대장동 화천대유애들에 대해서 뭘 보고 허락을 해준 거냐? 당연히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얍삽이 민주당이 이 며칠 전에도 무슨 뭐 특검법을 하자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재명 방탄법안을 스리슬쩍 넣는 방법으로 지금 아주 그 물타기 전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로는 특검법이 나가고 속으로는 이재명 방탄법을 넣어서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얍삽이를 지금 쓰고 있어요. 25만 원 지역 화폐를 스리슬쩍 넣었습니다. 민생을 위한다랍시고 추경안을 제해놓고 이름 바꿔서 25만 원 지역 화폐 쭉 넣어버렸어. 지역 화폐로만 2조 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랍시고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액수는 똑같아. 이걸 가지고 34조 등을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돈을 우리가 뿌려가지고 살려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1인당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약간 더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 좀 하위 계층에게는 10만 원을 더 지급하자. 이재명의 핵심 정책인 지역 화폐를 위해 2조 원을 쓰자. 정말 나라 망치는 애들이죠.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주 스리슬쩍. 이재명이 접겠다던 25만 원 또 말 바꾸고 슬쩍 넣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바꾸기 이런 거. 이재명이가 저번 달에 25만 원 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우클릭을 지향해온 이재명이가 원점 회귀했다는 말이 나온다. 예, 아무래도 우클릭을 해보니까 지지율의 변화가 없어서 원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뭐 분석과 조롱이 나오게 됐네요.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가 잘 나오는 거야. 사람이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또 얍삽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냥 말을 쑥쑥 바꾸고 저런 식이니까 이재명이가 선거 과정에서도 지 부하를 알았으면서도 몰랐다 거짓말하다가 논란이 되고 끝까지 그냥 말 바꾸고 막. 그러니 재판받는 꼴이 되는 거야. 사람 인간이 자기가 던진 말에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신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 이게 양치기 소년이랑 뭐가 다르냐. 안 한다며. 왜 그때는 안 한다고 했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게 돈을 그런 식으로 뿌려가지고 되겠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이게 돈을 뿌려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은
25만 원이 뭐야? 250만 원씩 뿌리지 그래.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지역 화폐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지역 화폐라는 게 원래는 예를 들어 어떤 좀 아주 가난한 뭐 이렇게 소비가 너무 안 돼 있고 뭐 이런 쪽에 한해 가지고 그 지역에만 할인 혜택을 줘서 뭐 "언제까지 돈 쓰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이 A라는 지역에서는 해. B라는 지역에선 안 해. 근데 또 C라는 지역에서는 또 하겠대.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지역들이 안 하던 지역들도 이제 막 하게 된단 말이야. 지자체가 돈을 이제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기네 지역에 돈을 지자체 돈으로 쓰세요 이러고 주는 꼴인데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지역 화폐 하잖아. 비용이 올라가. 각각의 지역 화폐가 다 따로따로 만드니까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이 들지, 보조금 들지, 관리 비용 들지, 공무원 또 뭐 인력 비용 들지 다 따로따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활성화 효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종이 쪼가리 프린트해서 줘 가지고 아무나 써 이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량 체크하고 이게 어디로 유통하는지를 추적 관리해야 되는데 되겠어? 그러니까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 안에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그 가상화폐가 일종의 가상의 화폐가 도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추적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의 제한에서만 쓰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넓어지고 필연적으로 넓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낭비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세수의 낭비가 이뤄지면서 어떤 정부 행정력이 더 약화되고 지자체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이 정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이 지역 화폐라는 게 결국 할인 쿠폰을 주는 거야.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소비를 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가서 쓰세요. 뭐 이걸 원래는 의도가 그건데 재래시장에 쓰세요 해 갖고 재래시장 가서 안 쓰니까 쪼금씩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뭐 정유도 쓸 수 있어. 편의점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쓰는 곳이 재래시장이 아니라 인제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써도 몰라. 이런 식의 이제 할인 쿠폰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생기죠. 일종의 인제 깡 보통 이런 상품권이 옛날부터 이 깡이 논란이었거든요. 이 그런 뭐 구두 상품권 뭐 백화점에서 쓰는 그런 상품권들이 옛날에 깡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깡 시장이 이제 시작돼요. 보통 조폭들이 이런 걸 합니다. 이게 할인율이 5에서 10% 인데 많게는 12% 뭐 15% 20% 할인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폭 애들이 싹쓸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조폭이 개입해서 어 이거를 착복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잡혀 가지고 인제 예 뭐 수사가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수법들이 인제 유령 업체를 차려요. 그다음에 그 이 상품권을 가지고 마치 결제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해서 그 차익을 이제 리펀 받아 가지고 이 챙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게 뚫리고 얼마나 쉽게 이런 돈을 착복할 수 있는지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떤 어플에서도 파는 게 있어. 이런 할인 쿠폰들을 지자체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 그러네. 근데 이게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나온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어디선가 깡을 노리고 착복을 하고 차익을 노리는 방식들이 더 흥해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 또 자금 세탁 용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기대하는 효과가 잘 안 생겨. 왜냐하면 결국 쓰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런 대형 마트나 카페 뭐 주유 뭐 이런 데서 주로 쓰지 영세상인들한테 안 간다는 거야. 발행 취지가 퇴색되었다. 어. 대형 매장 위주로만 쓴다. 새로운 소비는 창출하지 못해.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발행을 하니 별 의미가 없고 상품권 깡 위조 사례 들었다. 그쵸? 이 의미가 없어. 풍선 효과가 생긴다. 뭐냐? 옆에 있는 지자체가 하면 옆에도 만들어, 옆에도 만들어, 옆에도 만들어, 옆에도 만들어. 다 같이 만드니까 지자체들이 서로 그 지자체 발전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이런 데서 다 이제 유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수가. 고건이 넉넉한 지자체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아이고 참. 수수료나 재반 비용은 지자체가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지하기가 힘들고 재정 여건이 좋은 곳에서만 유리한 대목이 있다. 그리고 우후죽순 발행하다가 일부가 도태되는 사례도 나왔다. 특혜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고 부정 유통에도 취약한 편이다.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쓰는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를 넣는다라는 게 이게 어떤 금융적으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 부정한 유통들이 활개를 치고 이런 걸 못 잡는 거야, 제대로. 아이고 참 답답하네. 예. 왜 이재명이 자꾸 지역 화폐에 집착을 하는가에서 이제 논란이 된 업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기 지역 화폐 업체 코나이라는 곳이에요. 이 업체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한 업체였습니다. 얘네도 지금 대장동이나 좀 비슷한 게 업체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업체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역 화폐를 발행했지만 실제로 액수가 해봤자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였는데 갑자기 조 단위로 높아져. 3억짜리 업체가 4조까지 높아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의심을 사기 시작한 거지. 이 코나이가 이재명이 취임했을 때 바로 이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결제 실적이 2년 만에 10,000%가 넘어간 거예요. 16,000%가 넘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뭔가 있겠구나. 여기도 지금 냄새가 나는데 에 냄새가 난다, 냄새가.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데 그냥 기어이 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과거의 뉴스입니다. 몇 개월 전 뉴스인데 이 지역 화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어디 종합병원, 주유소, 학원 등에만 주로 사용된다. 골목 상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던 영세상인들의 어떤 생계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데만 3,500억이 또 들어가. 이게 무슨 삽질이냐는 거지. 참 답답하네. 예. 이게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인데 25만 원 딱 정해서 어떻게든 뿌리려고 하지만 한국조세세정연구원은 지역 화폐 발행으로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돈을 뿌렸는데 세금으로 안 돌아온 거야. 아이고 참 이 양반들은 뭐 나라 망치는 데는 하여튼 대단히 빨라 정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방식이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또 지자체 간에 차별이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 화폐라는 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곳이야 사람이 많으니까 모른다지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유지도 잘 안 되고 또 이상하게 쓰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그냥 세금만 뿌려대는 거지. 겉으로는 이게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유통 과정에만 쓰이고 어떤 우리 화폐 가치, 우리 또는 우리의 어떤 화폐에 대한 신뢰, 신용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 웃긴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 화폐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하는 상품권이 또 따로 있어.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보면 이게 일원화가 돼 있으니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나마 덜 들기 때문에 지역 화폐에 비해서 이 온누리 상품권 쪽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문재인 때도 할 정도야. 같은 좌파끼리도 야 지역 화폐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여버리는 꼴이라서 소비가 나오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서 정말 서민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관리가 되기보다는 그냥 누가 더 돈을 많이 뿌리냐의 경쟁으로 가게 만든다. 그럴 바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더 낫다라는 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이제 단일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지역 화폐처럼 뭐 이렇게 난립시켜 놓고 할 거냐, 이런 점들에서 이제 비용 처리도 있고 관리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정책들이 우파파 쪽에서는 시장 안정적인 부분이나 소비 활성화에 있어서 그렇게 수긍이 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야. 세금을 뿌려서 소비가 활성화된다라는 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문재인 때도 비슷한 게 임금을 올리면은 올라간 임금으로 소비를 할 테니까 최저임금을 올리재. 아니 멍청한 놈아. 임금을 올리면은 물건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은 올라간 임금으로 올라간 물건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멍청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물건의 가격에 인건비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잖아.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리는 문제도 물가 상승과 함께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은 임금만 올라가고 물건의 가격은 고정되는 줄 안단 말이야. 이런 덜 떨어진 애들을 데리고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정책이 망하는 거지. 이것도 지금 비슷하다고. 돈을 할인해 줄 테니까 사람에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 사람들은 또 차별을 받게 되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건전하게 그렇게만 쓰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소비의 활성화냐 이거지. 결국에는 쓸 필요도 없는 거를 할인받아서 돈을 더 쓰라고 강요하는 격인데, 그게 무슨 뭐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피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카드사 마냥 카드 50만 원 이상 쓰면 우리가 할인 혜택 준다는 식으로 해서 돈을 쓰게 하는 건 이런 식인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한테 너희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가 낫지 않겠냐 이거야 아싸리. 이렇게 쓸모없이 국민들한테 표 받아먹겠다고 멍청한 국민들 속여대 갖고 야 니들도 25만 원 받으면 좋잖아. 이걸로 표 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정책들로 우리 정부 예산을, 세수를 그냥 갉아먹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본질적인 거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죽겠는데 일자리를 언제 잃을지 모르고 일자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소비하라면 소비가 되냐? 심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는 지금이 나의 미래가 밝지가 않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이러면 더더욱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 현상 자체가 결과적인 얘기지 그게 원인이래 가지고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된다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사람들이 돈을 쓸 거 아니냐. 옛날에는 90년대로 뭐 백화점 옷이 가격이 쌌냐? 그때도 몇십만 원씩 했어. 그래도 펑펑펑 써대고. 왜? 미래가 밝으니까. 취업 걱정 안 하니까 팡팡 써대고. 근데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말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라면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여기다가 너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기업 놈들아. 그리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야,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래야 소비가 활성화가 되지. 돈 20만 원 줬고 2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얼마나 쓴다는 거야. 그래 갖고. 그러니까 저 내용에서는 지금 그냥 국민들 보고 25만 원 줄 테니까 표 한 장 줍쇼. 나 25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현금 줄 테니까 나 좀 뽑아 줍쇼. 또 좌빨놈들끼리는 이렇게 힘들 때는 돈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나는 그렇게 봐.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허세 같아. 맨날 이런 식으로 돈 뿌리는 얘기 나오면 갑자기 뭐 북유럽 국가 스웨덴이 어쨌네, 노르웨이가 스웨덴이 어쨌네, 네덜란드가 어쨌네, 유럽의 어디 북유럽 국가는 뭐 기본소득제가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선진국처럼 비교를 해서 선진국처럼 착각을 하고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이 그게 허세인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라고. 근데 실제 우리의 내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기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뿌려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조금 직성이 풀리지 않겠냐. 우리도 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의 허세는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냐. 재명아. 이 민주당 애들도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며칠 만에 말을 바꿀 거면은 저런 정책이 성공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지들이 만약에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할 거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요소라도 좀 거둘 수 있는 보완 정책이라도 제시하던가. 그냥 이름만 바꿔서 지역 화폐를 갖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민생 발전을 위한 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꾼 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또다시 누군가가 깡을 할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가 사재기를 할 것이고. 아주 쓸모없는 짓을 하는 데는 좌빨들이 아주 잘하고 있죠. 저런 것들은 용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 좀 그만 망치기를. 민주당 일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돼 이것들. 저런 거나 생각하고 앉아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